안녕하세요. 따릉 AI와 함께 누구나 작가 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김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따릉 AI를 활용을 해서 종이책을 기획을 하고 목차를 구성해보고 그리고 그 목차 구성한 것 가운데 꼭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초고를 작성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다시 드리면요. 저는 따릉 AI와 함께하는 AI 아트, AI 리터러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캔바나 캡컷 그 외에 여러 가지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영상과 영화 제작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로 관심사는 영상과 영화고 또 종이책 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몇 권의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음이라는 작가명으로 AI 아티스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음이라는 작가명은 제가 작가로서 AI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는 작가명이기도 하지만 제가 대표로 있는 1인 출판사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1인 출판사 설립과 운영, 어떻게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AI 툴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종이책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는 책을 읽는 동안에 가졌던 두뇌 활동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책은 다른 디지털 독서보다 독해력이 훨씬 더 6배에서 8배까지 효과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2023년 결과에서 종이책을 읽은 독서 그룹이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았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서 종합적인 통찰력, 성찰, 그다음에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훨씬 더 우리 두뇌 활동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2024년 출판시장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데모 박스를 해놨습니다.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매체별 독서율이나 1인당 평균 독서량에서 전자책보다 훨씬 더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긴 하고, 그리고 저 역시 전자책을 사서 구매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출간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종이책이 좋고, 종이책의 그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종이의 질감이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읽는 그런 습관들이 저한테는 있어서 여전히 종이책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보통 책을 낸다고 하면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보성 책입니다. 정보를 주는 책, 즉 뭐 부동산이나 금테크, 요즘 금값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투자 성공 노하우,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AI 툴들을 어떻게 빠르게 그 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 하우투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저자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크게 두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음, 개인의 삶을 다룬 그런 성장 스토리나 에세이, 자전적 에세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나, 그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나, 그리고 어,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나름의 통찰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배우고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 이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김연경,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의 책인데요.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왜 이 책을 그 저자 삶 속에 들어있는 어떤 스토리를 담은 그 책들을 먼저 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건, 자기 얘기를 쓰는 게 일단은 가장 쉽다는 거죠. 예, 자기 안에서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제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성공 노하우, 부동산, 금테크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아주 좋은 분야이긴 하지만, 책을 내기 아주 좋은 분야이긴 하지만,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책으로 써보면서 종이책을 내는 그런 그 맛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꺼번에 어, 재해석하고 조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얘기를 먼저 써보자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얘기를 어떻게 쓸 것까, 어떤 나의 스토리를 끄집어낼 건가 고민이 되시기도 할 텐데요. 예, 그런 고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어, 스티브 잡스의 인생 곡선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 0세부터 해서 56세까지 해서 인생의 굴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굴곡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 중에서도 특히 내려왔다가 어떻게 올라갔나. 예. 여기 보시면 세 번 정도 있네요. 내려오는 것도 궁금하지만, 이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섰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어,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사칙연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적었던 제 건데요. 먼저 이제 큰 비포 용지를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한 군데는 이 위쪽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성장했던 거, 깨달았던 거, 특별한 경험 등을 쭉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 위쪽 우측에는 실패한 거, 그 다음에 못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후회하는 거, 그리고 특히 생각만 했지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예, 과거의 내 모습을 한번 다시 이제 되새겨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이제 투자,
곱하기죠. 투자 크게 얻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성취를 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노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많은 것들이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우측 아래쪽에는 나누기죠. 나눔과 기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무상으로 코칭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쭉 적어 보시면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꼭지들이 목차 꼭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솔직히 짧은 시간 안에는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종이책을 쓰시고 목차를 구성하시고 나서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정리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앞서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획하고 목차 구성 그리고 초고까지 쓰는 과정을 직접 해볼 텐데요. 기획은 앞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면 이쭉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내가 힘들었을 때 딛고 일어섰는지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시고 컨셉을 잡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1단계 지금 기획 컨셉하고 2단계 목차 구성, 3단계 초고 쓰기까지 오늘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따릉 AI를 활용을 할 겁니다. 챗 GPT나 클로드 같은 것들도 따릉 AI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릉 AI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책을 기획하고 목차를 구성하고 초고 한 꼭지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기획 컨셉 잡기입니다. 따릉 AI를 활용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따릉 AI를 일단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릉 챗 V2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면 따릉 챗 V2에 여기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에 새 채팅 누르시고요. 채팅창의 이름은 이제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는 그 부분 밑에 그 생성 모델을 선택하는 그 메뉴가 있잖아요. 챗GPT 5, 챗GPT 5 미니, 챗GPT 5 챗, 그리고 밑에 클로드, 뭐 하이쿠, 소넷, 오프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챗GPT 그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클로드 소넷을 추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모델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면서 서로 다른 모델을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먼저 저는 일단 챗 GPT 챗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메시지를 하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GPT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나 뭐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한번 단순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I가 이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쭉 답변을 보면 목적을 먼저 정하라고 하고 뭐 에세이를 쓸 거냐 소설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장르를 어떻게 할 건지 에세이면은 뭐 일상을 통찰을 쓸 거냐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통한 뭐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전문서를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챗 GPT를 활용을 할 때
역할을 주면, GPT한테 역할을 주면 조금 더 어, 전문적인 답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카톡방에서 복사를 해 올게요. 당신은 출판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출판사 대표이자 탁월한 편집가이며 수많은 명저를 발굴해낸 전문가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는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이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표현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직접 책을 출간하실 분이 어떤 독자를 타겟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다른 챗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당신의 책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삶이 누군가의 성장 거울이 되는 이야기. 예. 문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제 목차도 바로 추천을 해주네요. 앞서서 그냥 나는 그냥 책을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얘기를 해주고 했지만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와 독자를 타겟팅을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목차도 지금 5부로 여기는 제시를 해줬네요. 예. 그리고 컨셉 제안하고 제목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제 참고로 하시면 여기 있는 거 뭐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마시고 조금 자신의 그 톤에 맞게 글의 톤에 맞게 뭐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책의 방향과 독자 분석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정도면 책의 기획 아니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시면 조금 더 아까 우리가 그 GPT한테 요구했던 그 내용 중에 이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 그리고 타겟 독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30대 여성 독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를 나는 이제 인생의 굴곡이 요러요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그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라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이제 GPT가 조금 더 다른 답을 내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그냥 목차 구성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앞으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제시를 해주면 목차를 구성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겠죠.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나는 양보사를 거쳐 AI 더러시 강사로 인생 산막을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거야 하셔도 되고요. 시간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어려움과 감정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10여 년간 하면서 느꼈던 인생의 지혜들을 담고, 그리고 앞으로 AI 분야에서 아티스트와 강사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기에 맞게, 여기에 적절하게 총 3부 정도 할까요? 3부로 되어 있는 장과 각 부별로 10개의 꼭지로 구성된 목차를 구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일단 해볼게요. 전체 부를 3개를 줬고요. 멈춤의 시간, 그 다음에 배움의 시간,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이제 이건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조금 가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부와 2부, 3부, 그리고 각 부별로 이제 글의 테마를 제시를 해줬고요. 3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톤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기획서 초안 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한번 쭉 봐야겠죠. 목차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은 나랑 맞네. 목차만 봐서도 이런 내용은 나랑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이제 목차를 보시면서 쭉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목차가 조금 문장이 길죠. 제 생각에는 조금 긴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각자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목차가 조금 긴 것 같아서 제가 목차를 다시 다듬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차의 문장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목차를 줄여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각각의 인생 스토리가 좀 담백하면서 함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목차를 다듬어 주세요. 너무 긴 문장은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이지만 이 독자로 하여금 호킹할 수 있는 포함해 주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 있지만 목차를 주로 이제 책을 사려고 할 때 목차를 주로 저도 살펴보는데, 목차 중에 몇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저는 책을 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독자로 하여금 호킹할 수 있는 표현들 포함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매우 훌륭한 요청이라고 하네요. 네.
좋은 목차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읽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간결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차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쭉 보시면 앞서 처음에 이제 첫 꼭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의 무게, 일부의 한 1번이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무난한 삶이란 무엇인가. 네, 안정 속의 제목이 저는 좀 마음에 드네요. 6번이 마음에 듭니다. 내 삶의 주어는 나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삶의 마지막 교실 2부 5번도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또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쭉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문서 파일로 옮기신 다음에 출력을 해서 직접 펜을 들고 수정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2부 제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네, 지금 제 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3부 이제 AI 아티스트와 강사로서 어떻게 이제 미래를 그려 나갈 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는 저는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목차를 활용을 해서 우선 이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 목차를 활용을 해서 1번의 1꼭지 1부 1번 무난한 삶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4번을 써볼까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목차를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에는 무슨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겠다라는 것이 이제 머리에 어느 정도 바로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초고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뭘 써볼까요? 저는 출근길 마음이 늦게 따라왔다를 써볼까요? 네. 여기에서 아침 출근길에 매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지시와 감독, 다른 이의 의견만이 가득 차 있는 사무실과 분위기, 내 작은 의견은 언제나 더 작아졌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거의 이 기획부서에서 5분 대기조 같이 그런 생활을 한 5년 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경험했던 그런 좌절과 아픔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초고를 작성해 주세요. 글자 수는 2000자 이상 되게 해주시고 진솔하면서도 담백한 문체로 해주시고 과장된 표현이나 단어들은 지양해 주세요. 이게 원하시는 이제 문체나 뭐 그 글자 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넣을까요?
아침 출근길은 항상 어둡고 무거웠다. 네. 쭉 읽어보시고, 굉장히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여기서 이제 초고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수정을 내에게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또 수정을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팩트가 아닌 것들, 네, 팩트가 아닌 것들은 이제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다 초고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옮기셔가지고 앞뒤 문장을 조금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맥락을 해치지 않으면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신다든지 표현을 바꾸신다든지 제 생각에는 한 70% 이상 손을 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대로 쓰시면은 내 글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는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스토리가 담긴 진솔하게 담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고를 가지고 이제 제가 늘 추천드리는 방법은 출력을 해서 삼색 볼펜이나 빨간 펜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읽고 손으로 메모를 하시면서 수정을 하시라.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른 챗에서 했던 내용은 이제 다른 목차 구성의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초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익숙함의 벽 앞에서 1장 1절 공무원 생활 어떻게 했고 2000자로 해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너는 꼼꼼하니까 공무원이 딱이야 라는 큰언니의 말이 내 진로를 대신 정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큰언니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엄마 너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했으니까 너는 공무원을 해서 엄마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래도 넌 성공했잖아. 안정된 직장 다니는 게 어디냐. 이 말도 친구들이나 언니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대로 쓰고 싶지 않으시면 표현을 약간 달리 하셔가지고 초호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른 AI를 활용을 해서 컨셉을 잡고 목차를 구성하고 초고 한 꼭지를 쓰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AI가 다른 챗이 만들어준 글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다른 챗이 그 생성해준 그 이야기들을 다시 내 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만드는 거 하고 초고가 없이 아예 한글 그 파일을 켜놓고 하얀 백지에 커서만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책을 쓰는 거하고는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적절하게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빠르게 종이책에 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어려우셨나요? 괜찮으시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만나 뵐 거니까 함께 종이책 출간 그리고 멋지게 그 북 콘서트까지 하는 그런 행복한 항해를
저와 함께 떠나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보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